자이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시간 12번째가 되겠습니다. 투표지 위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판결문에서 투표지 위조. 자, 정규의 투표지가 있는데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는 대부분 사전 투표지였기 때문에 사전 투표지가 정규의 투표지려면 프린터기로 출력이 되어야 하고, 프린터기로 출력이 안 된 거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규의 투표지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인데, 자, 이 판결문, 범죄적 판결문을 쓰는 이 재판부가 그 위조 투표지 위조로 보이는 그 투표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감정 자체가 핀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핀트를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재현이라는 이 판사가 그 수많은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증거들을 묵살한 걸 보면 간이 좀 크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 큰 것 같아요. 비교적 간이 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증거들을 묵살하고 정상인 투표지, 정규의 투표용지로 이제 그렇게 판결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자, 감정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2021년 연수을 선거구 이 판결을 하게 된 사건 2020수 30호 사건 연수을 사건에 대해서 4.15 총선 연수을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서 20년이죠. 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그 선거였고, 소송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1년이 넘어서 21년 6월 28일 날 검증 절차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검증 절차. 검증 절차가 있고 이제 감정 절차가 있고 두 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선거였느냐 아니냐, 무효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검증 절차라고 하는데, 그 검증 절차 내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된 투표지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조 여부를 가리는 위조된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것이냐, 그 위조 여부를 가리는 정도는 이제 감정 절차, 전문가에 의해서 그 분야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감정 절차. 자, 그런데 이 감정 절차를 보게 되면, 감정 절차와 감정 절차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규의 투표용지인지 아닌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또 감정 내용도 사전 투표지면은 프린터기로 출력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프린터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프린터기 출력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핀트를 완전히 초점을 다른 곳으로 맞췄다. 네. 그래서 이 범죄적 판결문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정규의 투표용지를 가리기 위한 프린터기 출력 여부를 살피는 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종이 재질을 가지고 이 판결문을 끌어내는 거죠. 프린터기 출력 여부, 프린터기로 과연 출력된 것이냐 아니냐, 프린터기로 출력이 안 된 것 같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감정 절차로 선정한 게 122매라고 그래요. 그 검증 절차 과정 중에 이상한 뭐 붙어 나온 투표용지, 배춘일 투표지 등등등, 빳빳한 투표지, 그래서 문제를 삼으니까 감정 절차로 넘긴 투표지가 122매다. 요거 이렇게 122매로 한정 짓고서 흐뭇해했을 그 조재현의 표정이 좀 이제 떠오르는데, 자, 이게 문제는 이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 검증 조서라는 게 있는데, 검증 조서에 이 122매의 사진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 유형별로 그 배춧잎이면 배춧잎, 일장기면 일장기 등등 해서 좀 내용을 알 수 있게 검증조서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검증조서에 나온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 증거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진이 없다는 거죠. 이
이 검증조서, 만약에 이 검증조서를 썼다 그러면 이 122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보게 되면 분류를 해놨어요. 네? 접히는 적이 없는 것,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것. 그러면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진 그 122매를 유형별로다가 증거 사진을 제대로 남겨서 검증조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조서에는 웬 그 사람들 얼굴만 나오고 기념사진 찍는 그런 듯한 내용들만, 사진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벌써 이 검증 절차에서 선별된 그 감정대상 투표용지 122매에 대한 증거만 남기지 않은 것만 봐도, 증거인멸을 한 것만 봐도 네, 범죄적 판결문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유형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게 이 범죄적 판결문에서 어떻게 보면 엑기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네. 이 범죄적 판결문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예. 투표지 위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위조인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을 위조가 아니라고 변명을 해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내용을 다루면서 야,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다룰 것이냐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용도 제가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골고루 이제 언급을 못하고 분명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적 판결문의 이 어마어마한 이 위조 조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게 되면 꼭 다시 한번 다뤄야 되는, 오늘 분명히 뭔가 내용을 빠뜨리고 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위조 투표지 위조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접힌 흔적이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힌 흔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라는 게 나온 거죠. 검증 절차에서. 자, 이 빳빳한 투표지에 대한 이 다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개표장에서 보게 되면 대체로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하면 한 번 좀 손을 탄 흔적이 있는데 너무나 빳빳한 거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거죠. 너무나 빳빳한 투표지. 정상적으로 개표장에서 보일 땐 이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네, 개표장에서는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검표장에서 드러난 거죠. 재검표장에 가보니까 이게 웬 빳빳한 투표지냐. 완전히 신권다발. 그렇죠? 이 신권다발 투표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정상으로 본 거죠. 자, 보이는 거는 이건 이제 연수구는 아니고 요거는 파주시 을선거구 재검표에서 확보된 사진이죠. 그리고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것, 이거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죠. 일장기 투표지, 송도이동 제6투표구인데 이거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당일 투표지는 그 투표관리관 날인을 일일이 도장을 찍습니다. 예, 사전 투표는 프린터기로 자동적으로 인쇄되어 나오지만 당일 투표지는 일일이 그 관리관 도장을 그 투표지 발급하는 그 직원이 일일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한 1974매인가요? 예, 1973회 총 이 송도 이동 제6투표구에 그 당일 투표지 발급 매수가 1974매가 되는데, 1974매는 거의 2000매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000매 정도가 일장기 투표지 형태.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날이 거의 뭉개져서 그 도대체 이게 누구의 도장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출력이 됐다는 거죠. 요겁니다. 예, 겨우 뭐 투표 뭐 하놓고 몇 마디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 자, 이런 형태로 과연 도장을 찍어서 줄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도장 찍은 투표지를 받아든 선거인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순순히 받아서 투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일장기는 일장기지만 검증 절차에 참여했던 참관인들이 찍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이 도장도 도장이지만 이 넘버, 일련 번호가 찢겨진 상태에서 이 뭉태기로 있는 이 모습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개표장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한번 섞였던, 막 뒤섞이고, 그렇죠? 여러 그 개표 종사원의 손에 의해서
추려지고 또 그것이 다시 또 어, 투표지 분류기라는 그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후보자별로 나뉘어지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요 남아있는 1년 번호가 뜯겨져 나오고 남아있는 부분 그 점선과 알파벳 NO의 이 형태로 봐서는 야 이거는 뒤섞였던 흔적이 없는 그런 투표지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1년 번호를 자를 대고 잘랐다든가 뭐 한꺼번에 잘라내고 난 아주 그 순서가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잘 추려진 그 흔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늘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그다음 나오는 거 이제 투표관리관이 뭉개져 날인내고 이거는 당일 투표지인데 나머지 그 감정대상 투표지들의 그 형태는 뭐냐 하면 이게 프린터기로 출력이 안 된, 프린터기로 출력됐다고 볼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네. 프린터기로 출력 안 된 사전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프린터기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아예 그렇게 프린터기로 나온 거냐 아니라는 그런 감정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따져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프린터기로 출력된 게 맞느냐. 프린터기로 출력 안 된 사전투표지라면 무효용인 거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 판결문은 그 쟁점을 비껴갔습니다. 쟁점을 그것을 숨기고 종이 재질이니 잉크 상태니 이렇게 갔는데 자,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기로 출력이 된 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위조 투표지 위조로 보이는 그 감정대상 투표지들은 뭐냐? 바로 프린터기로 출력이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정대상 투표지들의 특징에서 프린터기로 출력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투표지 오른쪽 면이 일부 절단된 흔적이 있는 것. 오른쪽 면이 투표지의 오른쪽 면이 일부 절단된 흔적이 있는 것. 이거 사실은 이제 사진을 봐야 알죠. 사진을 보면 자, 요거죠, 요거. 이발이 투표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발이 투표지. 투표지의 오른쪽에 그쵸? 이렇게 종이에 그 흔적이 잘려진 흔적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붙어 있는 이제 이렇게 요 모양을 보게 되면 날카로운 이제 칼에 의해서 잘려진 거죠. 잘려지다 마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려지지가 않았어요. 자, 이 오른쪽 면이 일부 잘려진 투표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이발이 투표지라고 이제 인쇄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로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대량의 그 투표지를 이제 절단기로 자르다 보면 그죠? 일부가 이렇게 중첩 한 번 더 잘리고 다시 한 번 더 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끝자락이 남아 있는 상태를 이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발이 투표지 이게 과연 왜 프린터기로 출력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이발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관위가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 투표지인데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인데 관내 사전 투표지다. 그럼 이 관내 사전 투표지는 우편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그 우편 봉투를 이제 개함을 하는데 우편 봉투의 측면을 그 자동 절단기로 절단하는 과정 중에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지가 일부 이렇게 절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름 그럴듯한 변명이죠. 나름 그럴듯한 변명으로 들리는데 자, 그럼 문제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자, 그렇게 그럼 개함을 했다. 절단기 그 봉투 절단기로 자르는 과정 중에 이렇게 이발이가 붙어 나온 이 관내 사전 투표용지가 봉투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재검표장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뭐냐면요. 자, 이 상태로 그러면 봉투에서 나온 이 이발이 투표지는 반드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전자개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스캐너가 달려 있는 전자개표기를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자개표기는 너무나 예민해서 두 장이 겹쳐져 있어서 통과를 못하지만 이렇게 이발이가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구불구불 그 통과되어지는 그 전자개표기의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 야들야들한 이 그 종이 그 이발이가 그쵸? 절단대 실처럼 붙어 있던 이 이발이가 그 봉투 절단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발이가 과연 전자개표기를 그 험하게 그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재판부라고 하면 우편 봉투에서는 이렇게 꺼내다가 그 봉투 절단기를 통과하면서 투표지까지 일부 절단이 되는 바람에 이발이가 붙어 있었다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꺼낸 다음에 어떡하냐고. 이거 반드시 이 투표지들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게 돼 있다. 전자개표기를 과연 통과했냐 이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통과한 거죠. 절대로 이 상태로는 이 이발이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수 없다. 투표지의 분류기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이 판결문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재검표장까지 나왔는데 과연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오른쪽에 절단되어지다 많은 종이가 붙어있는 이 투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비껴가는 판결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